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기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경향신문 글이죠. 노년에 쓰는 손주에게 손편지. 아, 네, 그 글이요? 네, 이 글을 바탕으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죽기 전에 할 일 목록?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맞아요.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, 우리 삶에 어떤 생각거리를 주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분명 들으시면서 내 삶에도 이거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일단 글에 나온 그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아, 그 할머니 이야기요? 네, 90살 모모요 할머니. 혼자 도쿄 여행을 가셨는데 그 목록이 참 소박했어요. 그쵸. 호텔에서 혼자 자기 이런 거였죠. 네네. 그리고 동물원 가서 판다 보기 이런 거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건데 보통 버킷리스트 하면 우리 그 영화 버킷리스트 있잖아요. 네네. 워낙 유명하죠. 네, 그것 때문에 막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거나 만리장성을 간다거나 이런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모험. 그쵸? 뭔가 킥 더 버킷 이 말처럼 마지막 불꽃 이런 느낌으로. 네, 맞아요. 그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모요 할머니 사례나 아니면 또 엔딩 노트라는 영화도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감동적이었죠. 거기 주인공이 마지막에 바란 게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기, 소녀들이랑 실컷 몰기 이런 거였거든요. 맞아요. 그랬었죠.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버킷리스트라는 게 꼭 화려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. 이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저 소망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런 목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도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? 바로 그 점인데요. 추리대 알렉산드라 프로인트 교수 연구가 있어요. 2020년 연구인데 네. 노년기에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또 실천하는 게요.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러니까 시간이나 자원을 어디에 쓸지 이걸 좀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. 자기 주도성. 중요한 포인트네요. 네, 특히 여가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이런 항목들을 실천하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. 어허. 그리고 이게 또 외로움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소원 성취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만족도를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,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아주 능동적인 과정인 셈이죠. 듣고 보니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도 목록 내용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젊을 때는 아무래도 세상을 좀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크잖아요. 네, 세계 일주라던가. 그렇죠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가치를 좀 보게 되니까요. 네네. 실제로 그런 경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요.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세계 일주 같은 좀 모험적인 여행 이런 걸 꿈꾸는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조사를 보면요. 50세 이상 분들은 좀 달라요. 어떻게 다른가요? 재능 기부라던가 아니면 유언장 미리 써보기. 유언장. 네. 그리고 새로운 외국어나 악기 배우기, 가족들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내기, 아니면 제2의 직업 찾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나왔어요. 확실히 좀 더 내면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느낌이 드네요. 네. 그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. 젊은 세대는 좀 새롭고 흥미진진한 경험, 번지 점프 같은 거요. 네, 짜릿한 거. 그렇죠. 그런 걸 추구하는데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보내는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,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.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믿으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까요?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그게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죠. 청취자 여러분의 목록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. 그런데 사실 막상 버킷리스트 이거 만들려고 하면 뭘 써야 할지 좀 막막할 때도 많잖아요. 그렇죠. 아니면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부터 들고요. 네,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꿈꾸는 것 자체가 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안 그런가요? 맞아요.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.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 못하고 그렇죠. 또 오랫동안 가족 부양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는 뭘 진짜 원했지?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.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내가 뭘 좋아했더라?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이렇게 미뤘는데 막상 시간이 딱 주어져도 건강이 안 따라주거나 다른 여건 때문에 실천하기 힘든 상황도 생기고요. 네, 안타깝죠.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.
버킷리스트는 꼭 거창해야만 하는 걸까? 넘겨보기. 이런 아주 작은 일들 속에 오히려 더 큰 의미, 또 행복이 숨어 있을 수 있다.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. 맞습니다. 핵심은 그 목록의 내용, 크기나 화려함 이게 아니라 네.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그 시도,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. 그 과정 자체군요. 시도하는 마음? 네,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.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는 미래의 거창한 계획이라기보다는요, 오늘 하루,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등을 살짝 떠밀어주는 그런 작은 동기부여 장치,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, 동기부여 장치. 좋은 표현이네요. 네, 그리고 잊고 있던 내 안의 작은 소망 같은 거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. 자, 오늘 김기영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버킷리스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정말 지금의 나를 좀 더 충만하게 만들어줄 그런 나만의 리스트. 네, 그걸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. 삶을 잠시 이렇게 멈추고 돌아볼 때 마음속 어딘가에는 다들 조용히 숨쉬고 있던 그런 작은 바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럴 것 같아요.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 서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어떤 소망이 잠자고 있나요? 어쩌면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나에게만큼은 의미 있는 그런 일 하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네,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네,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기쁨이나 풍요로움을 여러분의 오늘에 더해줄지도 모릅니다.